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페인 고고싱 썸머입니다. 오늘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스페인에 여행을 오시거나 유학이나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좀 챙겨 오시면 좋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선글라스입니다. 아마 스페인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페인의 태양은 조도가 상당히 높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날씨를 저는 겪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스페인을 보통 태양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그 말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의 날씨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렬하거든요. 비가 내려도 아주 그냥 때려 붓듯이 비가 오고, 바람이 한번 불면 정말 휘몰아치게 날아갈 만큼 바람이 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무쌍한 날씨를 갖고 있는 곳이 스페인이에요. 아침에 날씨가 좋을 때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려서 마당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선글라스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왜냐면 나와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뭐 푹푹 찌는 날씨에 대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도가 굉장히 높아서 빛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굉장히 눈이 부셔요. 무조건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준비해 오신다고 하면 혹시 내가 눈이 나쁘다, 그래서 보통 평소에 안경을 쓴다, 아니면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꼭 도수가 들어간 선글라스를 가져오시라고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는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멀리 있는 거라든지 책을 보거나 할 때, 운전을 할 때, 이럴 때 안경이 없으면 못해요. 만약에 스페인에 오시면 거의 매일 사시사철 선글라스는 필수예요. 뭐 한여름에만 선글라스가 필요하고, 뭐 겨울이나 봄, 가을에는 선글라스 잘 안 끼니까 안 가져가도 되겠지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또 렌즈를 착용하고 선글라스를 끼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게 또 여행 다닐 때 렌즈를 끼셔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답니다. 뭐 눈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먼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충혈되면 또 렌즈를 빼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또 안경을 쓰면 선글라스를 못 끼게 되고, 뭐 이런 별것도 아닌데 되게 신경 쓰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도수 있는 선글라스를 사오시는 게 되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패션에 조금 민감하다 싶으신 분들은 선글라스를 한 2개, 3개 정도, 여기 만약에 장기 체류하게 되시는 분들은 2개, 3개 정도 사오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느 날 시장이 열렸을 때 선글라스를 되게 많이 싸게 팔았어요. 보통 한 10,000원에서 15,000원? 평상시에 막 끼고 돌아다닐 만한 선글라스들이 예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사려고 껴봤는데 콧대가, 이게 그냥 제가 코가 그렇게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되게 그냥 평범한 코예요. 여기에서 그 안경을 썼을 때 여기 공간이 비는 선글라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뜨는 거죠, 콧대가 낮아서. 그래서 그냥 디자인을 볼 때는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살려고 껴보면 안 맞아. 스페인 사람들은 이렇게 옆이 좁은 대신에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선글라스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왜냐면 정말 중요해서예요. 선글라스 사오실 때 하나는 조금 더 빛을 많이 가리는 어두운 거 있죠?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거. 그리고 하나는 더 이렇게 연하게 막아주는 거. 이렇게 2타입 정도로 가지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스페인의 날씨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여러분들이 스페인에 오실 때 갖고 오시면 좋겠는 물건, 제일 먼저 선크림 필수고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수분팩이나 수분크림 이런 것들, 스킨 로션 이런 거는 간단하게라도 챙겨 오셨으면 좋겠어요. 햇볕이 쨍쨍한 날에 하루만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갔다 오시면 난리가 나요.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상품을 써도 선크림은 조금 끈적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귀찮아서 안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김이 죽은 게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늘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자기한테 맞는 선크림 그리고 수분크림 이런 거 꼭 챙겨 오시길 바라고요. 조금 기간을 여유 있게 스페인에서 머무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에서 저렴하지만 괜찮은 상품의 수분팩들을 조금 사오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회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의 코스메틱이 좀 유명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냥 뭐 많이씩 주지 말고요. 여기는 선물을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주는 거는 서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두 장 건네시면 아마 그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그런 한국에서 판매되는 괜찮은 상품의 수분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챙겨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정수 필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피부가 굉장히 민감성이고 어디 가면 물갈이 잘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정수 필터기 하나를 사오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제가 알기로 몇만 원 안 가거든요. 뭐 한 2, 3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준비해 오셔서 자기가 머무시는 숙소 그 샤워기에 갈아 껴 놓으시면 아마 피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유럽에 놀러 오셨다가 얼굴이 다 뒤집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저는 거기에다가 햇볕 알러지까지 있어가지고 막 가렵기도 하고 막 버짐처럼 막 생겨요. 지금도 여기가 보여드려야 되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됐죠. 이게 햇볕 알러지 때문이기도 하고 물 때문이기도 해요. 유럽의 수질은 한국과 달라요. 한국은 정말 좋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유럽에는 이렇게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도 배관이 굉장히 조금 많이 녹슬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페인은 정수기가 그렇게 자주 눈에 띄지 않아요. 우리는 어딜 가도 정수기가 다 하나씩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물도 공짜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레스토랑에서 정수가 안 된 물을 그냥 주기도 하거든요.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드시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장기 체류를 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밥솥하고 밥숟가락을 챙겨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별로 평소에 밥을 안 먹고 빵을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외국에 나와서 살다 보면 안 먹던 밥도 먹고 싶어지고 그립고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 한 6개월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1년 이상 스페인에 체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기밥솥을 조그만 거라도 하나 준비를 해 오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1인용 밥솥이라 그래서 뭐 몇만 원 주면은 요만한 것도 팔더라고요. 안 먹던 밥도 먹고 싶어진다니까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왜 밥숟가락, 젓가락 갖고 오라고 하냐면 스페인에서도 물론 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슈퍼마켓이나 이런 그 주방용품점에 가면은 잘 없어요. 제가 스페인에 자주 왔다 갔다 여행을 했을 때 한국에서 젓가락을 안 챙겨왔었어요. 왜냐면 뭐 여기 오면 나무젓가락 같은 거 얻어서 쓰면 되겠지, 뭐 정 필요하면 슈퍼에서 사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슈퍼마켓에서 젓가락을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찾는다고 해도 한국인의 취향에 맞는 젓가락이 아니라서 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우리나라처럼 편의점에서 공짜로 주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숟가락은 여기도 많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스푼의 모양도 일단 달라요. 그래서 제가 먹을 때 조금 편한 느낌은 안 들어요. 하루는 아버님이 제가 가져온 숟가락을 보시더니 이렇게 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되게 신기한 물건 보듯이 아버님이 제가 가져온 숟가락을 구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만큼 달라요. 아버님은 제 숟가락을 숟가락이 아니다. 숟가락, 젓가락 하나 정도는 미리 챙겨 오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닐 장갑. 보통 어머니들이 주방에서 나물 무치실 때 많이 쓰시는 거 있잖아요. 쪼물쪼물 일회용 비닐 장갑이 의외로 사기가 힘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멀리 가서 큰 슈퍼마켓에 가서 찾아도 잘 없더라고요. 중국인 마트에 가서 그 장갑을 사왔는데 장갑이 좋은 게 없어요. 굉장히 얇게 나왔어요. 끼다가 찢어져요.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오면 그런 것들이 아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꽤 오랫동안 체류하시거나 내가 한식을 좋아해서 요리를 좀 많이 한다,
한국 요리를 많이 한다 하시면 비닐장갑 꼭 챙겨 오셨으면 좋겠어요. 6번째, 당연히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입니다. 보통 간장은 파는 곳이 그래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인 마트에 가도 간장은 있고요. 한인마트에 가시면 간장, 고추장, 된장 다 있고요. 그런데 한인마트는요, 보통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뭐 이렇게 큰 대도시에 가야 있습니다. 저처럼 무르시아에 사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끔 깝깝한 경우도 있고, 물론 저처럼 오랫동안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주소지가 있고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뭐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를 사시는데 뭐 호텔로 주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만 있어도 웬만한 한식을 다 만들기에 쉽더라고요. 물론 스페인에 한식 재료가 다 없을 수 있어요. 대충 비슷비슷한 것들을 사가지고 비슷한 맛을 내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된장, 고추장이 없다, 그래서 양념을 못 만든다, 그러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식을 난 꼭 먹어야 하고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조그만 거라도 꼭 반드시 사서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여기서도 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맛이 없어요. 한국에서 그냥 좋은 거 좀 사가지고 오세요. 추천드립니다.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도 꼭 사오세요. 내가 항상 한식을 꼭 먹어야 된다 하시면 참기름하고 멸치액젓 정도는 꼭 하나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짧게 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유학이나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뭐 인터넷으로 사서 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갖고 오신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하나씩은 꼭 사서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7번째, 여성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생리대 꼭 챙겨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재작년에 영국에서도 한 6개월 정도 살았었고 또 스페인에서도 지금 계속 살고 있지만 생리대가 한국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막 향수라든지 인공적인 향이 나는 상품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영국에서도 그렇고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생리대에 그렇게 향기가 많이 나요.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저처럼 이런 그런 건강에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보통 사용하시는 생리대를 꼭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이런 게 또 아쉬워져요. 생리대야 뭐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 물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갖고 오시기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보통 생리대를 짐에 쌀 때 깨질 만한 물건 주위에 이렇게 가드를 쳐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뭐 유리로 되어 있는 케이스 이런 데에 뽕뽕이 대신에 생리대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놓고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8번째 갖고 오시면 괜찮을 물건 하나는 바로 동전 지갑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동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용하는 유로화는 2유로까지가 동전으로 나와요. 현재 시세로 2유로는 2,6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1유로가 지금 현재 1,300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 센트인데요. 동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요즘엔 보통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거의 많이 사용하고 50원에서 10원짜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편이잖아요. 거의. 그리고 요즘에는 보통 많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요. 한데 스페인에서는 카드랑 현금을 한 50도 50원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돈을 지불할 때 동전을 꺼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사 먹어도 동전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 넣어놓게 되면 계산할 때 막 이렇게 계산대에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찾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동전 지갑을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실 때 한국에 동전 지갑이 있으시면 그냥 놓고 오지 마시고 꼭 하나쯤 들고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스페인에 오셔가지고 예쁜 동전 지갑 하나 정도는 기념품으로 사셔서 갖고 다니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좋을 만한 한국의 물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거 갖고 오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스페인에서 와서 사는 게 좋을까요? 생각되시는 그런 물건이 있으시다면 여기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 질문 남겨두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생각해서 답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목이 제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어디 가지 말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Muchas gracias. Hasta luego. 금방 또 올게요.